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요즘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인의 일상이 달라지고 있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것이 상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 마스크 착용이 그야말로 일상이 돼버렸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질병이 워낙 다양하고 무섭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미세먼지 재앙에 대비하라입니다. 자,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과연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미세먼지의 공포에 관한 내용으로 첫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대기를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가 일조량까지 감소시킨.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공포.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숨쉬기 힘든 날이 계속되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 문현수 씨는 비염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발열도 조금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인후통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기 코 비염기가 좀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특히 외출을 하는 날이면 기침과 목의 통증이 심해진다는 현수 씨. 기관지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가래가 좀 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최근 현수 씨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고 목과 코가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잦은 기침과 콧물, 코막힘, 인후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층은 물론 호흡기, 혈관 등 관련 질병을 가진 분들은 특히 미세먼지에 유의해야 한다는데요. 미세먼지는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기관지나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혈관이나 신경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벽을 좁게 만들어 다양한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보다도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에서 40분의 1 수준. 기관지나 폐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혈관이나 신경 등으로 이동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속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기관 같은 데서 난다든지 아무튼 자연 반응의 속에 2차적으로 부수적으로 생긴 것들은 이제 미세먼지라고 통칭을 하고,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코로 들어가면은 알레르기성 비염, 아니면은 이제 폐로 들어가면 또 천식이나 아니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처럼 뭔가 이제 취약한 상태의 병들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피 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심혈관계에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위에 다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숨 쉬는 것이 하나의 바람이 되고 있는 요즘.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두 아이의 엄마인 강설아 씨는 이미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도 공기청정기부터 작동시키는데요. 청소기 안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를 좀 정화하려고 터보 기능으로 청정기를 킨 거예요. 저희 집 지금 4대 돌리고 있고요. 거실에도 돌리고 있고, 아이들 방하고 남편 저랑 같이 하는 부부 침실, 그리고 아이들 공부방에서 돌리고 있는데 방마다 틀어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온 큰딸 다인이 인사와 함께 바로 거실의 공기청정기로 직행합니다. 둘째 혜인이도 야무진 손으로 겉옷을 탈탈 털어내는데요. 옷에 미세먼지가 많이 묻었으니까 옷에 묻은 미세먼지를 집에 들이면은 집에 미세먼지가 쌓이니까
너무나 익숙하게 순서대로 움직이는 아이들. 옷을 털고 난 후 다음 차례는 화장실. 손부터 얼굴까지 무조건 씻는 것이 규칙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 습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네네. 늘 그렇게 마스크도 챙기세요? 네, 매일 아침 체크하고 거의 보통 이상은 늘 마스크를 쓰고요. 저기 그래서 마스크도 거실에 비치해 놨어요. 거실이요? 네, 늘 저기 보는 이쪽에 보시면 저희 아이들용 그리고 어른용 해가지고 늘 해놓고 있는 저희가 이게 정기 배송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한 박스씩 이렇게 와요. 하교 후 아이들은 집안에서만 보내는 생활이 익숙합니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이것이 과연 미세먼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밖으로 너무 나가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한번 나갔다 오면 기침 횟수나 이런 잠자는 이런 깊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집으로 많이 이제 다니는 편이에요. 친구들도 집에서 집으로, 저희 친구들도 집에서 집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막기 힘든 미세먼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정말 요즘 어디 가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미세먼지일 텐데요. 정말 하늘 뿌옇게 뒤덮은 먼지를 보면 가슴도 답답하고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그죠? 네. 예. 목도 칼칼하고. 우리 전문가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생활이 불편해질 정도죠. 이제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들께서 보시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니다 보면 생활이 불편하고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목이 칼칼해지고 눈이 매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예. 미세먼지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몇 년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봤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거기 보면 세상이 막 황폐해지고 정말 메말라서 먼지 폭풍이 일상화가 되는 맞아요. 그런 세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류가 살 곳을 찾아서 우주를 찾아서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정말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앞으로 그게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진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미세먼지 때문에 고충이 정말 심합니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좀 해야 되고요. 항상 네네네.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분의 마스크도 뭐 가방이며 주머니며 다 챙겨줘야 하고요. 마스크는 박스로 구매를 해야 되고요. 맞아요. 네. 저희 집도 그래요. 예.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더 구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침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부 가려움증이 생겨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이들이 취약하니까. 네. 그 하늘 보면서 네. 생각이 든 게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맑았잖아요. 네. 그리고 겨울 되면은 왜 고드름 이렇게 깨서 먹고 저만 그런가요? 어디서 살다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옛날은 아니시죠? 예, 아주 어렸을 때. 네. 요즘에는 아마 네. 아이들한테 먹어보라고 해도 먹지 않을 거예요. 아유, 당연하죠. 네, 그 네. 정도로 환경이 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부터 그랬는지 한번 제가 봤거든요. 네네. 2010년도부터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국내에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다 보면 휴대폰에 막 알람 이제 문자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전국적으로 살펴보는 단위 관측제. 이게 2015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세먼지 예보 전담 팀까지 이제 꾸려놨지만 변하지 않는 건 미세먼지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가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특히 최근 5년간 이 서울시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서 네. 그 재난 문자, 미세먼지 주의보라 해서 이런 재난 문자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최근에는 없으시죠? 많이 받아봤죠. 하루에도 그죠. 두 번씩 울리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예. 네. 미세먼지 저감 조치 뭐 시행 이런 문자 내용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갑자기 동시에 다들 핸드폰이 띠디디디 이렇게 맞아요, 울리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문자를 받게 되는데 그 서울시 대기 환경정보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주의보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의 그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은 일단 미세먼지는 증가하고 감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중요한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입자가 더 작은 거죠. 이 초미세먼지의 그 발령 횟수를 좀 살펴보면은 2014년도 발령 횟수가 6회를 기록한 이후에 네. 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시 또 2017년도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9년의 경우에는 단 2개월 동안 발령 횟수가 10회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남은 이 그 10개월 동안 네. 얼마나 더 많은 경보가 발령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무서운 게 앞서 VCR에서 본 것처럼 이 유발하는 질병들이 더 다양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문가들도 몸소 어떤 병을 좀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누구세요? 아, 네. 이게 생각보다 부실하세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만 예. 부실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비염이 있다 보니까 아하. 일반인들보다 좀 더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 네네네.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감기가 한 3주 이상 낫질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최근에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코의 점막을 자극을 해서 감기에 더 쉽게 걸리고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3주 이상 감기를 앓고 있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급기야는 독감까지 걸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예. 근데 이제 독감에 딱 걸렸는데 그때가 바로 저희 장모님 칠순잔치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칠순잔치도 못 가고 자동적으로 집에 격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닥치게 됐다는 그런 아픈 역사가 네. 있습니다. 뭐 불효도 하셨고 네, 그래서 또 일도 못 하시고. 네, 그래서 시청자님 네. 미세먼지가 불효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실제로 각막이 굉장히 약해요. 예, 약해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눈이 굉장히 간지럽거든요. 근데 밖에 돌아다니는데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입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되지만 그래서 너무 간지러우면은 이제 안과를 가거든요. 안과를 가서 물어보면은 달리 이거는 처방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안약만 처방을 받아서 옵니다. 오면은 하루 이틀 정도 안약을 넣고 네. 이거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며칠 지속이 되면은 이게 안약을 계속 넣어서 눈이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넣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간지러우니까 넣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예. 이게 바로 사면초각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이쯤 되면 미세먼지가 두렵다라는 말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이 유해한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석탄을 떼고 네. 자동차는 석유를 연소시키죠. 여기서 발생되는 그런 유해 물질들인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해 물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유해하다는 거거든요. 또한 미세먼지의 그 크기 있죠. 네.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 100분의 1mm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작죠. 네네. 근데 이렇게 입자가 너무 이제 작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좀 무섭네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각종 질병들이 또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뭐 익히 아시는 사실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질병관리본부가 2018년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재앙이다라는 말이 과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마스크만 가지고도 불안전하다. 네. 그래서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다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피부를 뚫고 미세먼지가 몸 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럼 정말 우리는 몸을 칭칭 감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밖에 나가보면 그 정도까지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호흡기 질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기 관련된 뭐 폐암이라던가 폐렴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쉽게 더 많이 발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혈관을 타고 다니는 미세먼지들이 결국 심장이라던가 뭐 뇌혈관 이런 쪽에 또 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뭐 당뇨병이라던가 뭐 혈압 그리고 뭐 신부전 같은 것들도 이 미세먼지로 인한 합병증 중에 하나로 밝혀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앞으로 뭐 아직 이제 이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앞으로 더 어떤 질병이 더 유발이 될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질병들에 대비해서 먼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요. 자, 이럴 때 보험을 또 든든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보험들 추천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임산부가 특히 걱정이 됩니다. 엄마가 마시는 대기 오염 물질이 그대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셨다면 태아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에는 보험사가 조산이나 장애 등의 위험률을 떠안고 싶지 않아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을 한 사실만 알고 있어도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루지 말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태아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이나 선천 이상 수술 담보 등의 신생아 특약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 뭐 폐렴이라던가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뭐 폐기능 감소 이런 것들이 눈에 좀 띄었는데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뭐 폐병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오고 그냥 지나간다면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만성 질환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악화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말기 폐질환으로 결국 뭐 영구적인 산소 공급을 받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에 하나가 바로 말기 폐질환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보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구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해가 굉장히 높아서 보험료가 이미 암보험보다도 비싼 특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폐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게 손해율로 확대가 된다면 앞으로는 더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미 병력이 좀 있으시다거나 아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기 전에 한번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미세먼지를 좀 대비할 수 있는 보험 또 있어요? 우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손 보험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나가다 보면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과거 실손보험의 보장이 더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 실손보험은 좀 다릅니다. 이 실손보험은 예전에는 이제 한 달에 월 보험료가 4만 원 정도 내고 있던 분이 불과 10년 사이에 갱신이 많이 되어서 14만 원 정도의 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할 만한 실손보험이 나왔는데요. 이게 혹시 착한 실손보험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착한 실손보험하고 그 예전 실손보험을 좀 잠깐 비교해드리면은 예전 2009년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이 통원비가 5천 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청구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는 실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청구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회사는 또 손해율이 더 높아지게 그렇겠네요.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손해불을 메꾸기 위해서는 또 갱신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돼서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는 비중이 높은 세 가지를 특약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그게 그 뭔가요? 예. 예, 그 세 가지가 이제 비급여 주사제, 그리고 도수치료, 그리고 MRI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특약으로 빼놨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좀 더 낮아졌고 그리고 비뇨기과나 일부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일부 보장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료가 갱신되는 것이 부담이 좀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 착한 실손보험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제 예외적인 부분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네. 방금 전에 한상호 전문가가 본인 부담금이 없는 실손보험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일반상의 의료비입니다. 일반상의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실손보험은 내가 병원비를 지출해야 내가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경우. 그럼 일반상의 의료비는 내가 병원비 지출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의료비의 50%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과거 상품이 이런 게 있을 때 일반상의 의료비가 있다면 내가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둘 것인가 이 부분은 꼼꼼하게 전문가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그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보험금을 청구를 많이 하든 보험 혜택을 본 적이 없든 간에 보험료가 다 같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2개 나가지고 계신 우리 이은영 MC 같은 경우에는 그랬었던 네, 예, 그렇죠. 과거에 맨날 저만 만나면은 아니 난 병원 간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거예요? 돈이 라고, 아까워요. 예, 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착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내가 병원을 자주 안 가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내 실손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손보험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는 보험료 측면을 생각해서 한 번쯤 전환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아픈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병역이 있어가지고 실손보험을 아직도 없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라는 좀 걱정들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벌써, 몇 년 전에 유병자 실손보험이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병자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한도인데, 일반 실손보험과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금이 30%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마 이상의 병원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또 통원비의 경우에도 약제비는 보장이 안 되고 그냥 진료비 같은 통원비만 2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장되는 범위가 굉장히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보장되는 거에 대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편찮으신 분들이 지금 이미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병자 실손 말고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실손보험은 1년 갱신이라는 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유병자 실손보험이든 그냥 일반 실손보험이든 최근에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다 1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유병자 실손보험이라서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유병자 실손보험이 3년마다 보장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향후에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계속되는 미세먼지의 재앙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신가요? 자, 실손보험의 갱신율이 걱정인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전화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세먼지를 대비하는 보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보험으로 한번 대비해 볼까요? 네, 해봐야죠.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눈, 코, 기관지, 폐 등에 대한 호흡기 질환 수술비 특약으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크기 있죠. 100분의 1mm 사이즈, 우리 혈관까지 침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관이 흐르지 않는 곳이 있나요? 없죠. 없거든요. 네.
수십 년간 미세먼지를 마시면 수십 년간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각종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호흡기 질환 수술비 특약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급성 3기도 감염, 그리고 상기도 질환, 그리고 기관지염 등을 보장받는 특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보험금은 1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네. 근데 반가운 건 예. 보험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예, 거의 월 보험료 몇백 원 수준이에요. 아,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보험의 특약으로 추가하는 형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앞서서 지금 호흡기 질환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더 보장이 넓은 수술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환이 생기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심각해지면은 수술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안과나 호흡기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 등을 포함한 64대 질병 또는 70대 질병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 놓으신다면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세먼지로 아까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심혈관 질환, 네. 폐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유발될 수 있는 질병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정동영 전문가가 얘기했던 그 미세먼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저는 귀에 확 꽂혔던 게 뭐냐면 네. 바로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암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제대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덧붙여서 난 이미 암이 있는데 라고 그냥 마음을 놓지 마시고 특히나 미세먼지로 유발될 수 있는 뭐 것으로 발표되고 있는 폐암의 경우에는 일반 암 말고도 10대 암 진단비라던가 뭐 16대 암 진단비 같은 몇 가지 특정되고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에 대해서 보장을 더해드리고 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정암에 대해서 폐암까지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니까 그걸 조금 더 포함시켜가지고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3대 질환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많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40대 남성, 여성을 기준으로 이제 보험료를 알아봤는데요. 네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사무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심혈관 진단비가 1,000만 원일 경우에 남성은 약 5만 1,000원대, 여성은 약 3만 8천 원대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험료는 각 보험사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직업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 보험 좀 든든하게 준비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나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더 든든하게 잘 준비를 해야 할 분들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직업군으로 한번 예. 볼게요. 자동차 AS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이분들은 근무를 하실 때 배기가스를 마시고 근무를 그렇죠. 하세요. 예. 그리고 근무가 끝나고 잠깐 쉬실 때 나오시면 미세먼지를 또 마시거든요. 맞네요. 예.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일을 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그만큼 작업 환경이 유해하다는 건데 이런 분들일수록 미세먼지 관련 보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군들. 예. 사실 이게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피부로 바로 안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저희 아내가 마스크 좀 쓰고 다니라고 매일 잔소리를 해도 귀등으로 듣고 다니다가 최근에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이제 매일같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일단 한번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만성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몸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받아 보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임산부분들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노약자분들처럼 면역력이 약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미세먼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발병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보험으로 좀 정확하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대비한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꼭 기억을 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환경이 아플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거기에 미세먼지라는 악조건이 더 플러스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치료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그런 진단비 보험도 중요하긴 한데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을 조금 더 가입을 하신다면은 좀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서 그 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요즘에 환경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습관도 또 안 좋고 또 운동도 잘 안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가족력까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스톱으로 좀 비유하면은 네. 네, 쓰리고에 예. 피박, 광박, 흔듦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잘 아시나 봐요. 네, 좀 타짜입니다. 네, 그만큼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력까지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꼭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요. 네. 마스크를 주는 미세먼지 전문 보험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네네네. 일반 시청자분들은 정말 미세먼지 보험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특약을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기존 보험의 특약들을 뭐 구성을 한 그런 거기 때문에 나 미세먼지 보험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실 게 아니라 꼼꼼한 상담을 꼭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마케팅, 보험사의 마케팅에 그냥 현혹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보험이라는 게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하는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보험 가입하면서 이거 미세먼지 어디까지 보장돼요? 라는 걸 질문하면서 가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과거에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도 그게 여전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지는 사실은 미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옛날 거 좋은 거 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한 번쯤은 지금 내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지금 내 보험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 사용 설명서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보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증권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상담 무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 남겨주셨는데요. 자,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4살 회사원입니다. 네네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셨어요? 회사에 있다 보면 여러 보험 회사분들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설명을 들어보면 다 필요한 것 같아서 그동안 4개 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보장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시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제 보험이 잘 가입된 보험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히 보험 사용 설명서 방송을 보고 전화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증권을 보니까 월 보험료가 나이가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종신보험료로 50만 원 가까이 나가고 있거든요. 혹시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가입을 하신 건가요? 사실 그 보험은 제가 저축 상품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요. 회사에 찾아온 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과세
뭐 복리이자 높은 확정금리고 뭐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저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을 보면서 증권을 꺼내보고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또 보니까 4개 보험 중에 2개가 상해보험이시더라고요. 그 회사 내근직으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보험을 2개를 가입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건 필요성이 느껴져서 가입한 건 아니고요. 보험료가 아주 저렴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하나는 3만 원이 안 되고 하나는 5만 원이거든요. 그럼 시청자님께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제가 실손보험이 없어서 준비를 좀 하고 싶고요. 건강보험도 필요한 보장을 이번 기회에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살짝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뭐 잘 모르고 가입을 하신 거, 그다음에 보험료만 보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전문가들께서 적절한 조치 방법을 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일단 증권 분석부터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보니까요. 네. 모든 보험이 비갱신형입니다. 네. 이 점은 매우 이제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시청자님께서 종신보험을 단순한 저축 형태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직인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을 좀 비중이 높여서 가입하신 부분을 좀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2대 진단비의 범위가 좁아요. 이거를 조금 넓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리모델링을 해볼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을 좀 반영을 해서 네. 우선 사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해보험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 상해보험 2가지 상품을 삭제를 좀 권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절반 정도로 감액을 좀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손해보험사의 아까 그 2대 진단비가 좀 범위가 좁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단비를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종합보험을 신규로 가입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도 없으셨기 때문에 실손보험도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셔서 보장을 받게 되면은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보장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실손 보장까지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 순서인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보험 사용 설명서 역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미세먼지, 스트레스로 인해 각종 트러블로 피부는 숨 쉴 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피부 고민을 타파한다. 조원진 원장. 이제 반응이 잘 좋아서 딱지도 떨어져서 이제 흔적이 없어지거나 5번 이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만 받으면 될까요? 판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미인이 되고픈 이들에게 주사, 레이저, 마사지 등 각종 시술을 통해 꿀 피부를 선사하는 조원진 원장. 교수님, 어떤 시술이에요? 지방을 좀 분해시켜서 전반적인 볼륨감이 좀 가늘어지게. 그런 그녀에게도 고민은 있답니다. 제가 레이저를 많이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안구의 영향이 조금 걱정이 사실은 돼요. 보안경을 하고 하지만 색소적인 부분을 잘 보기 위해서 안 쓰고 할 때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누적된 좀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고요. 이제 제모 시술이라든가 이제 피부 시술하다 보면은 이게 타는 연기들을 좀 많이 흡입하게 돼요. 그래서 폐로 들어가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이가 있었으니 겁도 없이 당당하게 나타난 남기현 보험 전문가. 마치 꾸준히 피부 관리라도 해온 듯 주머니에서 미스트 꺼내 칙칙. 뭐 하는 거야?
피부 관리하셔야죠. 미세먼지도 요즘 심한데 관리하셔야죠. 어디 얼마나 잘했나 한번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 전문가 남경현이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피부나 체형 쪽으로 고민 있으세요? 저는 네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미스트도 뿌리고 있고 세안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몇 가지 해결할 것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좀 권할 만한 방법들이 있는데 안내 좀 해드릴까요?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그의 피부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홍조가 있으시고 살짝 이제 폐쇄성 명포라고 해서 오돌토돌하게 피부 만져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이거 사실 스트레스가 그쵸. 받겠네요. 그래서 거울을 보셨을 때 네. 여기 귀 밑에 약간 도독한 거 보이세요? 네. 여기는 이제 기미샘이라고 해서 기미샘이 좀 약간 커져 있는 거예요. 살이 아니고. 부치의 도사보다 더 정확하게 남 전문가의 피부 고민을 쏙쏙 들여다보는 그녀. 복부 체형도 하실 거면 시술을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간 남기현 전문가. 아예 그런데 말입니다. 관리를 받으시는 분들이 내용이 진짜 입어보라고요? 다음에 입으면 안 될까요? 뻔히 보이는데 이거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뭔 사이즈라서? 아 서운하네. 제가 살을 뺄게요. 지금 사이즈 너무 작은 것 같은데. 큰 걸로. 이것도 뭔 사이즈인데 또 뭔데? 이쪽은 어떻게? 이쪽은. 바꾸라니까 어때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뭐라고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되게 뭔가 진짜 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제 피부가 되게 환해진 것 같기도 하고 밝아진 얼굴로 상담에 들어간 남기현 전문가. 병원을 운영하니까 이제 뭐 화재보험 그녀의 고민 집중 분석 들어가는데요. 의뢰인에게 내려질 보험 처방 과연 무엇일까요? 조원진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원진 씨는 개인 건강 외에도 세균 감염, 안구 건강, 상해 등 직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장을 원했는데요. 현재 가입한 보험들을 살펴보면 가입한 두 보험에서 중복으로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은 좋았으나 두 보험 모두 혈관 질환은 확률상 10%밖에 보장하지 않았으며 종신보험의 암진단비를 포함한 보장들이 80세에 종료되어 이후에는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의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는 극도로 심한 상해나 질병일 경우에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어서 조원진 씨의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가입했던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해 보험료를 줄이고 기존의 건강보험 외에도 질병 상해 후유장애가 포함된 건강보험과 노후 대비는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어서 신규로 가입할 종합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걱정하던 안구와 기관지, 감염과 비관열 수술, 입원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은 물론 뇌혈관,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 질병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 조원진 씨의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에 비해 30만 원이 상승했지만 앞으로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상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실속 있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문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쾌한 보험 상식, 보험 쪽집게 시간입니다. 쪽집게 박사 이무섭 전문가 나와주세요.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족집게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륜차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럼 이륜차가 뭐냐? 이륜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퀴가 두 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퀴 두 개 뭐가 있을까요? 오토바이랑 요즘 자주 등장하는 전동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게 뭐다? 이륜차 보험입니다. 요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와닿지 않아서 별로 혜택이 없을 거다 혹은 뭐 괜찮겠지 나는 사고가 안 나겠지 해서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가입하시고 본인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전동휠을 타게 됐을 때 전화를 해서 고지의무를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지하시는 방법이요. 너무 쉽죠?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보세요? 거기 보험회사죠? 제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전동휠을 구매하였는데 이걸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륜차 보험 가입을 할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보험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출퇴근용으로 이륜차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에는 물론 연령과 오토바이 종류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겠지만 보통 1년 기준으로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약 10,000원 정도도 안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근데 이 10,000원, 한 달에 10,000원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을 안 했다가 사고가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쉽죠? 첫 번째, 반드시 보험 가입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환경이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것만 정확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 쉽고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집게 박사 이무섭이었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당뇨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당뇨 보험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꿀팁이 대방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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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